안녕하십니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이사 김정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제도와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보조기기가 장애인 건강에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제도를 보시는 순서와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조기기의 정의와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보조기기가 장애인의 재활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조기기의 다양한 종류와 우리나라의 지원 제도와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린 후 적절한 보조기기를 선택하는 전략과 이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왼쪽 그림은 다양한 기기들이 있고, 또 오른쪽 그림은 뭔가 상담하고 설명하는 모습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왼쪽 그림은 장애인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여 일상생활이나 학습, 고용, 직업, 사회참여, 레저 활동 등을 돕는 장치와 기술을 의미하는 보조기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이러한 보조기기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하고 평가하여 맞춤형 설계하고 사용자들을 교육하며 유지관리하는 보조기기 서비스의 과정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재활이라는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빨간 집 안에 사람이 잘 있듯이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잘 살아가다가 어떤 원인, 즉 질병이나 사고, 노화 등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주어진 환경보다 더 많은 요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빨간 집보다 나의 요구가 더 커진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때 의료적 치료에 의해 기능이 회복되면 다시 기존의 환경에 맞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적 치료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우리는 더 커진 요구에 맞게 주어진 환경, 즉 빨간 집을 더 나의 커진 몸에 맞게 확대해야 합니다. 이때 바로 이 보조기기나 환경 수정과 같은 요소를 통해 물리적, 사회적 지원을 하여 나의 주어진 환경을 더 크게 확대해야 합니다. 빨간 집을 키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변화된 환경에서 이전처럼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보조기기가 장애에서 다시 이네이블링하여 재활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기기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종류의 보조기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휠체어나 보청기, 의지보조기부터 촬영용 보조기기와 소프트웨어를 비롯하여 레저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보조기기를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기관 중 모두 6개의 주요 부처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과 급여제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가 있고, 노인 대상의 복지용구 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애인의 고용 유지를 위해 재활보조기구 지급과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상위군경을 대상으로 보철구를 지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교육부에서는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장애인 1인 사업주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등록 장애인에게 200만 원까지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인에게는 휠체어나 기립훈련기 등 이동과 관련된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 지원 또는 영상 확대기를,
청각 장애인에게는 진동 또는 소리 증폭기와 같은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 장애인 중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제도를 통해 약 90개의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적용하여 기준액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받았던 동일한 보조기기의 경우에는 내구 연한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바우처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 중에는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도 있습니다. 주로 성장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휠체어나 체형 교정기 등 자세 보조 용구와 같은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제도는 장애인 대상은 아닙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수급자에게 연간 160만 원 한도에서 구입하거나 또는 대여 가능한 보조기기가 있어서 추가로 소개해 드립니다. 자, 다음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보조기구 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02개의 품목과 126개의 보조기구 수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과는 별개로 지원 가능하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 근로자나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 유지의 목적으로 사업주 또는 장애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은 1,500만 원, 중증은 2,000만 원 내에서 지원 가능하고 주로 직업 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 또는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보훈부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유공상이자 또는 신체기능 장애 활동력에 제한이 있어서 상위 등급을 받으신 분들에게 약 51개 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의지와 보조기, 휠체어 등이 대부분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동일 제품의 경우 내구 현황 경과 시 재지급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성의 향상과 정보 격차의 해소 목적으로 등록장애인과 또 상위 등급을 받은 유공자 대상으로 약 130여 종의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 공고를 통해 신청자를 심사하여 선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입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또 대여하고 있습니다. 담당 교사의 지도와 관리하에 학교 내에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의사소통과 학습과 관련된 기기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1인 장애인 사업주에게 경영활동의 안정과 업무 능력 향상, 또 경제적인 자립 지원, 창업 활성화의 목적으로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 3개 제품까지 신청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로 사무용 보조기기와 의사소통 보조기기가 대부분이고 매년 사업 공고를 통해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와 사업이 다양하고 지원하는 제품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에게 잘 맞는 보조기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보조기기, 꼭 특수한 기기들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활동이나
과제의 수행 방법과 환경을 변경함으로써 보조기기 없이 해결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일반 상업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보조기기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상용화된 재활 보조기기 제품을 활용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도 있으며, 필요에 따라 상용화된 보조기기 제품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선택에 따른 비용과도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나에게 잘 맞는 보조기기를 알고 선택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나에게 잘 맞는 보조기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나의 활동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나의 신체적 특징과 기능 수준을 알고 선호도와 취향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내가 하려고 하는 활동과 과제의 특징을 잘 알아야 내가 어떤 보조기기가 필요한지 사용 목적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환경이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선택하는데 직장과 집에 계단이나 높은 단차가 있다면 선택에 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입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잘 고려하여 개인의 예산과 지원 사업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조기기를 선택하기 전에 가까운 보조기기 센터나 병원을 찾아 전문가와 상담하고 또 평가를 통해 나에게 잘 맞는 보조기기를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잘 선택한 보조기기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ICF에서 이야기하는 건강 상태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신체 기능으로만 건강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활동과 참여의 수준에 따라 나의 건강 상태가 정의된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개인의 요인과 환경적 요인은 건강 상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보조기기는 단순한 기능 보조 수단이 아니라 활동과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건강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환경적 요인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애인 보조기기의 지원 제도와 사업에 대해 살펴보며 보조기기가 장애인의 재활과 건강에 미치는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잘 맞는 보조기기를 선택하여 보다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